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요. 네. 그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고 가난한 어떤 백인인데 네. 그 요구르트 같은 거를 쫙 사다가 네. 약간 틈을 벌려가지고 다 뭐 벌레 새끼 같은 거를 싹 주입을 해가지고 네. 가지고 딱 땄는데 그 벌레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바로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 그런 일 생기면은 네. 그 뭐죠 제품 한 박스 갖다 주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한 박스 주고 가져가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로 이제 소송을 걸면은 그 진짜 뭐 몇십억, 몇억, 네. 몇백억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네. 그거를 계획을 하는 그 영화 장면이 나온 걸 봤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 좀 이게 좀 오버된 거긴 하겠지만 예. 가능한가요? 미국에서? 글쎄요, 그런 나쁜 마음을 갖는 소비자도 아니 기업이 뭔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네. 소비자가 네.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이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소송, 집단 소송을 걸 수 있느냐? 예, 아까 그 악성 블랙 컨슈머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작했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나서 감옥에 가시겠지만 그렇죠. 진짜로 제품이 안전하지 않았거나 제품의 유해성 부작용을 제대로 기업이 소비자한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소비자가 만약에 뭐 재산을 잃었거나 신체 위해가 가해졌다면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어서 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그 미국의 집단 소송제라는 거에 대해서 예. 알게 됐는데 네. 아주 옛날에 본 영화인데 네. 그냥 개인이 네. 그렇게 해서 하나 하면은 네. 그 옆 사람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같이 맞습니다. 먹으면서. 맞습니다. 그 너가 그래서 성공하면 네. 말씀대로 조사하면 깜방 가겠죠. 이게 네. 다 티가 나니까 인위적인 맞습니다. 거. 네. 근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통과되면 나도 같이 소송 걸어야지 하고 같이 네. 그 제품을 먹어주는. 네. 그러니까 이 집단 소송제라는 게 왜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증거 조작하신 그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은 아까 문서 교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개인도 문서 아까 이메일, 텍스트 이런 거 다 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00%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감옥 가실 거고요. 아까 이제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뭔가를 하셨는지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 이거 보니까는 나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우물에 물을 먹은 사람들은 다 백혈병에 걸렸네. 이거 뭔가 큰 문제다. 그리고 저 대기업을 상대로 내가 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게 소송 비용도 저렴하고 두 번째는 원고가 많이 뭉쳐 있으면 피고 기업이 당연히 훨씬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협상력이 커지죠. 미국은 집단 소송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예,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들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데 저 큰 대기업이 더 이상 안전한 제품을 만들지 않고 가격 경쟁력에서 계속 위험한 제품을 만드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광화문이나 시청에 가지고 뭐 무슨 기업 뭐 사과해라 이렇게 해결을 해왔지만 미국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법원에 가서 해결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까 거리에 나가서 이제 기업 정신 차려라 이런 걸 하면 뭐 대표이사, 바지사장 감옥 가고 뭐 이런 정도나 되지 실제 피해자 중심 손해를 보신 분들,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재정적으로 뭐가 오는 경우가 잘 많지 않아요. 미국은 처음부터 법원으로 가서 그런 기업은 재무제표에 타격이 될 정도로 징벌적인 손해배상하고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원고가 100명이었는데 나중에 1000명이 이기고 나서 다시 또 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훨씬 더 소비자들을 두려워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다른 장면도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의 공장이 폐수, 오폐수들 네. 무단 방출하거나 그러면 벌금 내고 걸리면 네. 뭐 좀 세봐야 네. 뭐 어떤 그런 형사적 어떤 벌금 네. 정도.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전부 집단 소송을 걸면 회사가 그냥 망할 수도 있다. 예, 손해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네.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요만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행위를 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거잖아요. 예,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리스크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그거 뭐 원가 이만큼 아끼려고 나중에 우리가 손해배상 걸려가지고 회사 자체가 파산해서 없어질 정도의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이거 기업을 운영하는 네. 그 경영진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겠죠. 요번에 사실 그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그 한국에서도 그 이야기가 됐던 게 니콜라가 네. 사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 니콜라의 비전을 믿고 그 회사 발표를 믿고 투자한 우리는
뭐 소송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집단 소송. 네. 이런 얘기가 한국 주주들 사이에서도 좀 나왔거든요. 예, 예. 미국은 워낙 뭐 소송이 일반화되어 있고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회사가 정말 사기였고 그게 입증이 가능하다면 뭐 미국에서도 100% 집단 소송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미 소송 걸리지 않았나요? 아마 이제 50개 주가 있으니까 어느 주에서는 먼저 지금 걸리고 있을 겁니다. 접수들이 되고 있을 겁니다. 어디가 됐든, 근데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처음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그걸로 기준으로 다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이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면 위스콘신하고 뉴욕하고 사건이 병합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전략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우리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슈가요. 네. 기업 경영과 관련된 우리가 꼭 이 제품, 뭐 잘못된 제품 아니면 잘못된 어떤 소비자 기망 행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혹은 네. 특히 뭐 주주들과 네. 관련해서도 뭔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약간의 우리 뭐라 그럴까 회색지대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이제 미국 가면은 또 크게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집단 소송이 활성화가 돼서 집단 소송을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거 말고 야 이거는 법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냥 특정 어느 파트의 이익이 되니까 밀어붙여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 충분히 집단 소송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LG화학, 뭐 아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어떤 소송도 있지만 기업 네, 간에 네. 여기에서는 이제 LG화학이 원고로서 미국 법정에 섰는데 네. 지금 LG화학이 이번에 전기 배터리 네. 물적 분할 네. 이것 때문에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이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면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뭐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특정 기업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어떤 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이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 그러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이론적으로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소액 주주들이 이제 숫자가 많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뭐라 그럴까 소액 주주들 이제까지 우리 기업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좀 폄하하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안보 이슈하고 네. 하나는 이 대주주 문제, 기업 네. 지분 구조, 네.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이런 네. 뭐라 그럴까요? 약간 모럴 해저드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들에게 좀 폄하를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는 뭐 이제까지 우리의 행위가 그런 게 있었으니까 네.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 한국 법으로는 애매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주주들이 네. 기업들처럼 소송을 걸거나 그러면 역시 그쪽 미국 법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예. 이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원고 적격만 스탠딩만 입증이 되면 일단 그 소송 자체는 미국에 접수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소송의 결과가 이제 승소하냐 패소하냐 그건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입증의 문제입니다만 예. 미국은 이런 뭐 유가증권 관련해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소송 걸리고 집단 소송하고 이거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잘 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가가지고 뭐 1인 시위 이런 게 아니고 네. 실제 집단 소송이면 집단 소송, 이제 사법부가 법원에서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셔서 지난 9월 28일 날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유가증권 쪽으로만 집단 소송이 가능하게 지금 법제가 되어 있는데 이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보면 이 집단 소송을 이제 모든 분야에 다 확대하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됐고요. 아마도 법무부에서 발의한 거니까 예, 여당이 180석이 넘으니까 국회 통과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나라도 집단 소송제가 전면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집단 소송제가 된다 해도 아까 우리 첫 번째 살폈던 건 징벌적 손해배상 예. 이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는 한은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9월 28일 날 입법 예고한 걸 제가 봤더니 플러스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징벌적인 손해배상하고 집단 소송이 같이 뭉쳐야 이게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뭐 정경련이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로 법무부는 이렇게 한번 이런 제도를 어차피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미국 가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다 겪고 있거든요.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미국에 가서 미국 소비자들이 문제 삼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리콜도 하고 더 좋은 자동차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그게 지금 화두입니다. 네. 근데 이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만 우리끼리만 산다느냐 뭐 문제 없겠지만 네. 뭐 미국에 뭐 해외에 모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쪽의 고객들이나 네. 그쪽의 주주들이 소송 걸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쪽과 거의 흡사한 식의 방식으로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예, 한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소송 맷집이 생겨야 미국에 가서도 소송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LG 화학 문제, 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네. 그래서 지금 주주들이 되게 속상해하고 억울해하는데, 그래서 뭐 1인 시위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해요. 왜 우리는 감성적 호소를 해야만 할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 내 억울한 면을 쉽게 호소하고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네. 네. 근데 어쨌건 한국의 뭐 LG화학에서 그 물적 분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무 검토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이러한 사안들이 미국의 GM이라든가 미국의 뭐 하여튼 그런 대기업들이 똑같이 했을 때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불법성이 있었다. 네. 그럼 당연히 더 많이 소송을 할 거고요. 어쨌거나 불법성이 없거나 최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그런 판단 때문에 소액 주주인 내가 손해를 봤다. 네. 그러면 소송할 수 있는 거죠. 기업을 상대로 하나요? 경영진을 상대로 하나요? 첫째는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하게 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 기업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인데 이 기업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하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을 통해서도 같이 같이 거는 거군요. 예, 디리바티브 수시라고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경영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이익을 외면하고 어떤 이기적인 결정을 했다. 그래서 소송을 겁니다. 요게 조금 다른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이런 걸 좀 겪어봐서 아는데 기업을 상대로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기업과 경영진과 같이 싸우는 거죠. 소액주주들이. 네. 이거 소송 전략일 수 있어서 제가 여기 밝혀도 될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거 편집을 하시든 말든 아무튼 네, 제가 괜찮습니다. 판단에 맡길게요. 네네. 경영진만을 상대로 이거 경영진의 일탈이었다라고 소송을 하면 이 경영진이 개인으로 소송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A라는 CEO 또는 뭐 이런 분들이 그러면 회사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개인의 사안이니까. 회사 변호사나 회사의 비용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법정 비용을 쓰면 일종의 배임 횡령인 거죠. 그렇죠. 회사와 상관없이 CEO 개인이니까. 당신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판단으로 이인 결정을 해서 오히려 뭐 주주들이 뭐 이렇게 화가 났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렇죠. 보통 CEO 보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내가 소액주주들이 이제 디리바티브 스시라고 부르는데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 나도 소송 비용 조달도 해야 되고, 예. 어쨌거나 나는 회사를 위해서 판단을 한 건데 나중에 판결이 나왔는데 내 이기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니 경영진 나도 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되게 높으신 임원들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예. 그럼 보험을 들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보험이 중요하냐면 그런 어떤 소송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낼 거면 또 합의가 잘 됩니다. 네.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오면 보험회사도 빨리 합의 보려고 하죠. 그게 비용이 절감되는 길이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이제 든든하게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판결이 나서 내가 뭔가 민사적으로 잘못했다라고 기록이 남는 것보다 이 보험에서 보험 약관만 제대로 적용이 된다면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보험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제가 한국 사람인데 LG화학 주주예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물적 분할 이전의 주주여야 아마 이게 해당이 되겠죠. 이후에 산 주주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생각상. 맞습니다. 아, 그럼 이제 제가 물적 분할 이전에 그 LG화학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였는데 난 좀 억울해요. 근데 한 주 가지고 있는데 억울해. 괘씸해. 자, 제가 미국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아까 미국 법상 원고 적격 스탠딩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미국에 거주하시는 뭐 미국에 그냥 관광 가신 분은 아니고 네. 미국에 실제로 세금도 내고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권자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LG 화학이 미국에도 자사 제품들을 팔고 있고 이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미국에도 생산법인, 판매법인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원고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그런 자격 조건만 갖춘다면 이제 이긴다 진다는 모르겠지만 서류가 접수되는 접수되는 것까지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어느 법원으로 가는 게 가장 미니멈 컨택이 맞느냐 이건 좀 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건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혹은 미국의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가 됐든 뭐 미국인이 됐든 예,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죠. 이제 미국 법정으로 가면 미국 법원들도 미국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나는 미국에 세금 내는 사람이고 내가 투자를 했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법원에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송은 이 개인 주주로서는 제가 미국에 걸기는 힘들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네. 그 투자자가 네. 그 소송을 걸면 예. 걸 수는 있겠군요. 예, 이제 그거 그럼 플러스 이제- 예, 이게 이제 뭐 서브젝트 매터 주리스딕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소송의 이제 일종의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보겠습니다만 뭐 미국은 이런 소송이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GM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 그 뭐죠? 미국의 대기업들이 네. 이런 똑같은 행위를 이렇게 쉽게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건 이제 회사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은 그 뭐 물적 분할 이런 게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든 올바른 판단이든 떠나서 올바른 판단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 뭐 그런 거에 좀 불만을 가진 소액주들이 워낙 소송을 많이 거니까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소송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소액주주들하고 또는 이 물적 분할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분들한테 충분히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그게 이제 소통인 거고 예, 이해를 구하는 예. 거지. 저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주주님들한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혹시라도 손해가 발생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배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소통이 충분히 되어 있었더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화가 나니까 일단 소송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감정이 상하니까 네. 그리고 괘씸하잖아요. 일단 뭐 소액주주라고 무시당하는 건가? 왜 나는 언론을 보고 이런 거를 이 큰 결정을 들어야 되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러한 일들이 사실 아까 우리 앞서 얘기했던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 소송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제도만 잘 돼 있으면 한국 내에서도 이게 가능하고 기업들은 이제까지처럼 그렇게 그냥 함부로 자기네들 그냥 편의 위주로 이렇게 쉬운 어떤 결정들을 쉽게 내리지는 못하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는 건강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뭐 징벌적인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가 들어오는 거 환영을 할 거고요. 네. 예. 근데 조금 전에 LG화학 이게 공교롭게도 LG화학이 지금의 어떤 그 미국 법원을 네. 잘 활용해서 SK 이노베이션과의 어떤 법정 싸움을 잘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는 물론 이제 대형 주주들 그런 같은 뭐 그 미국이나 그 네. 외국에 있는 대형 주주들은 이미 사전에 뭐 잘 협의를 했겠죠. 문제될 만한 소지는. 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뭐 그냥 우리 합리적 추론으로는 예, 예, 제 예. 생각으로는 이제 예. 그럴 것 같고 그 대신 그 소액 주주들에 대해서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정말 미국의 주주가 네. 한국 주주는 한국법 때문에 뭐 힘도 못 쓰겠지만 미국 주주가 딱 소송 걸어버리면 네. 자기네들도 지금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수출 기업들은 미국 법원에 소송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언제든 뭐 어떤 소송이든 간에 예,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이 좀 이제까지처럼 그 뭐라 그럴까 오너 입장 혹은 경영진 입장 아니면 기업 입장의 어떤 편의 위주의 어떤 결정들 하기 전에 이게 정말 심각한 법정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감지한다면 정말 그 전에 얘기하셨듯이 뭐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됐든 네. 뭐 여러 가지 보상책이 됐든 네. 그러니까 방책을 좀 여러 가지 만들 거 아니에요. 잠재적인 소송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큰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렇죠. 언제가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전 제가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미국 저 한국 교포였으면 LG화학 주식 가지고 있으면 전 소송 걸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기네. 네. 제가 소송을 걸었어요. 네.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소송을 걸고
이제 아마 합의를 하겠죠. 네. 합의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소송에서 판결이 나든. 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기면 한국 주주들도 그 판결문을 대상으로 집단 미국에다 할 수 있나요? 아까 이제 집단 소송으로 판결이 나온 거는 네. 이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은 잠재적인 원고가 될 수도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가지 조건 같은 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미국에서 판결이 났고 미국의 원고들을 위해서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대표님한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다른 걸 또 좀 봐야 됩니다만. 예.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원고의 자격이 되는 미국 예,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원고들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같이 따라서 거기에 합류하면 이제 똑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예, LG화학 말씀을 자꾸 드려서 곤란하실 아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예. 꼭 이게 LG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뭐 삼성도 현대자동차도 언제든 미국에 있는 특정 주주한테 언제든 소송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그렇죠. 준비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 제가 승질나서 물적 분할 발표 후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네. 손실을 제가 확정을 줬습니다. 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 손실 봤어요. 네. 그러면 소송 자격은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근데 누군가가 미국에서 그렇게 걸어서 판결을 받았어요. 뭐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예. 그럼 저는 지금 주주는 아니더라도 그 제도 때문에 내가 팔긴 했지만 20% 손해 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소송 걸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더 좀 복잡해지는데요. 예. 그럴 경우에 대표님이 입증해야 되는 게 내가 이거를 상가격. 20% 손해를 보고 팔았다. 이 판 행위가 정말로 물적 분할 때문에 이거 손해 보겠는데 해서 손절한 것인지, 왜냐면 판사님은 모르니까 그 마음속을, 아니면 그냥 대표님 내가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물적 분할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팔았는지를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LG화학에서 딱 물적 분할을 발표했어요. 네. 다음 날 뭐 5%, 7%, 그 다음 날 몇 프로. 그 발표 이후에 며칠간 쫙 빠졌단 말이에요. 20%가. 네. 그래서 저는 4일째 승질나서 팔았어요. 예. 이게 입증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판사님 또는 배심원들은 그 대표님의 마음속을 읽으면 딱 결론이 나는데 네. 이 사람이 이거 팔고 테슬라 거 사려고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팔았나 보다라고 피고 측은 또 주장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단계 입증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미국의 이 팜 같은 기업들, 왜 세계를 선도하는 벤처 기업들이 막 그렇게 튀어나오는지, 네. 그 다음에 또 그런, 사실 우리로 볼 때는 조그만 스타트업이 그렇게 삼성보다도 더 큰 회사로 짧은 시간 내에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는 이런 어떤 법적인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작은 뭐라 그럴까, 조그만 규모의 기업들이 네.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 정말 토양이 좋은 곳이네요, 미국이. 예, 지금 대표님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까 징집제 이런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한테 부당하게 뭘 잘못하면 나중에 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일종의 안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이런 징집제 제도가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알아서 행정부가 처음부터 이거는 위험한 거니까 사전 규제,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마.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회사들이 뭘 해보고 싶은데 다 불법이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못하는 거고, 미국은 이제 창업가 정신을 가지고 규제 잘 없어, 일단 해봐. 나중에 잘못되면 나중에 손해본 소비자들한테 배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가 미국은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웬만하면 행정부가 그거 불법이야 하지 마, 허용된 것만 해. 이게 이제 그래서 다시 또 규제 개혁 이야기로 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혁파해야 된다라는 말은 매년 듣는 얘기인데 네. 10년째, 15년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네.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문제가 되더라도 예. 그냥 내버려 두고 문제가 되면 그 문제의 원인만 치료하면 되는데 네. 보통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사모펀드 문제가 나왔을 때도 사모펀드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사모펀드 규제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산업이 금융 쪽으로 조금 싹을 틔우다가 다시 무너지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는 그 금융계 인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법무부에서 9월 28일 날 이제 징벌적인 손해배상 강화하고 집단소송 전면 확대하겠다,
이 입법 예고를 하셔서 이 시점에서 이걸 하네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모멘텀으로 삼아서 일종의 교환을 하는 거죠. 법무부 간의 집단소송 확대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되 선결 조건으로 규제들을 확 풀어라. 결국 이렇게 안전장치 만들어 놓으면 선규제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우리가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 한번 치고 나가서 정말 뭐라 그럴까 그 강소국으로 성장하기 네. 위해서는 네. 말씀하신 이런 제도적 장치가 뭔가 완벽하게 네. 근데 이게 우리만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미국이 하는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만 따라가줘도 네. 그냥 뭐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한 이런 제도들이 들어오면 아까 제가 전자적인 증거 개시 제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자증거 개시. 예, 우리나라 이거 정말 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자적인 요즘은 기업체에서 이렇게 종이로 막 기업의 기록들이 이렇게 갖고 있지 않고 다 전자적으로 이메일 그렇죠. 내용들이잖아요. 소송에 딱 걸리면 전자문서 교환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꾸 사람들이 뭐 비용이 든다 어쩐다 이런 얘기하는데 IT 강국이라서 디지털 포렌식 이런 거 우리 인력들이 충분해서 이건 또 영어를 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컴퓨터만 잘하면 되니까 이 디스커버리 제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면 영국이 뭐 보험, 금융 쪽으로 전 세계를 잡았듯이 우리는 이 디스커버리, 디지털 포렌식 쪽으로 수많은 인력들이 전 세계 이 디스커버리 시장 석권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영국이 사실 자동차의 처음 강국이었음에도 무너진 게 그 예. 이상한 법들 때문에 마차법 같은 것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망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미국이 받아들여서 세계 강국이 된 거고 네, 우리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 말씀을 나눌수록 네, 우리가 정말 이거 시급하게 바꿔야 되는 제도들이 아닌가. 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좀 더 네. 파고 네. 그래서 뭔가 자꾸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공유를 해야 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깨어 있어야 네. 자꾸 요구하게 되고 네. 요구해야 정치인들이 좀 들어주죠. 정치인 네. 하여튼 뭐 정치인 얘기하면 또 갑자기 짜증이 올라와서 저는 일단 뭐 대표님하고 이런 흥미로운 토론을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네.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네.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